다음은 학사부처장이신 김진산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학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가 이제 경북대학교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사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교무부처장 겸 학사부처장 경영학부 김진산 교수입니다. 먼저 경북대학교의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학사학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아마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미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점들 문의 사항을 갖다가 몇 가지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위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비대면 대면 강의에 관련돼 가지고 하면 질문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었고,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 이제 힘들 경우에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는 걸까 하는, 그렇게 크게 2가지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이제 비대면 대면 강의에 대한 부분을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전반적인 주요 학사 일정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학과에서 대학에서 바로 정해 주니까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고, 1학년 2학기 가시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과목이라든지 일정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강 꾸러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뒤에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대충 이렇게 개강이, 봄학기 개강이 3월 2일, 가을학기 개강이 9월 1일, 그 정도다. 그리고 4분의 1선, 2분의 1선, 4분의 3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보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질문이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대면 비대면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또 대면 강의를 좀 더 확대해달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교무부차장 들어오면서 거기 대면 비대면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 그러나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경북대학교의 현재 대면 강의 비율은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걸 또 걱정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에 리스크 관리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2019년하고 2020년 분명히 학생들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이 두 집단을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2019년에 제 과목이 상당히 힘든 과목이라 가지고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입니다. 기피하는 과목이라서 나름 그래도 이제 조금 금융권 취업에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과목이라서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고, 19년하고 20년에 제가 거의 비슷한,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질문을 냈는데, 평균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이게 분명히 비대면 강의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강의의 퀄리티라든지 학생들의 이제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거 비대면 강의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걸 제가 실제로 점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거의 평균이 거의 한 10점, 20점 차이 나길래 이거 내가 무슨 강의를 잘못했나 하는 그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비대면 강의해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학생들 한 모르겠습니다. 10,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여러분 옛날 학창 시절에 라떼는 시절에 테이프, 영어 회화 테이프 기억나십니까? 다 집에 필수품으로 꽂아놓은 영어 회화 테이프. 제 주위에 그 끝까지 든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정상이라고 정상이라고 평균은 아니라 평균은 아니고, 그분들은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면 비대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와서 좀 독촉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학창 시절의 중요한 경험,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짰습니다.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강의는 이제 대면 강좌, 그다음에 71명 이상은 비대면, 그다음에 36명에서 70명까지는 이제 혼합 강의라든지 비대면 강의를 이제 학장님 재량으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또 어떤 강의실도 좀 큰 강의실이 있습니다. 100명짜리 강의실도 있고 80명짜리 강의실이 있어서 100명짜리 강의실이다 그러면 한 48명까지 허용을 하는 거로, 일단 그래 저희들 방침은 웬만하면 대면 강의를 조금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게 이제 방역이죠. 방역. 이 2가지를 다 잡으면 좋지만 사실은 2가지를 다 잡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부에서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오늘 코로나 확진 상태에 대한 보고가 계속 날라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까지는 외부에서 이제 확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 수업을 들어왔다든지 학과 사무실을 방문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저희들이 이제 나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퍼졌다든지 캠퍼스 안에서 퍼진 경우는 없는데 저희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강의를 들어와서 확진이 될 경우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이슈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매뉴얼을 짜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과대학 소속 단과대학 학장님이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확인했겠지만은 이제 이 발열 체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제 또 교육의 또 마지막에 출구라는 게 평가인데 평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강의실 거리를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짜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 이 시국에 대면 강의를 하는 게 불안하시죠. 분명히 저도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 교육하고 방역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을 어느 걸 줄까? 그게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온다 그러면 방역에 훨씬 더 무게가 기울어지겠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가게 문 닫으면 방역이 되죠. 근데 그건 경제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쫓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수업이 리스크 관리라 그랬잖아요. 주어진 리스크 안에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신입생 때는 이제 학교에서 정해주니까 여러분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2학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일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수강 꾸름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예약 시스템? 먼저 이제 수강생들을 갖다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 수강 꾸름이 신청을 합니다. 1월 달하고 7월 달에 수강 꾸름이 신청을 하고 한 2주,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하다 보면은 본인이 원한 과목을 못 들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과목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이제 수강 변경이라는 게 첫째 주에 일어나고 수강 정정이라는 게 셋째 주에 일어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4분의 1선이라는 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인데 그 전에 이제 과목을 갖다가 이제 확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이제 신임 교수 연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라도 좀 찜찜한 게 있으면은 속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단과대학 학장님이나 거기 이제 학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라. 학생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씩 보면 이제 이 졸업과 관련돼 가지고 수업과 관련돼 가지고 좀 애매한 케이스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도 그걸 혼자 괜히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그분들의 이제 잡 디스크립션, 그분의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좀 잘 모르겠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봐서는 95% 이상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상대 평가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여기 A 등급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A 등급이라는 게 이제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그 A 등급은 30% 이내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B 등급하고 합쳐서 70% 이내. 만약에 혹시 어떤 모 교수님이 70% 이상에서 B를 준다, 30% 이상 A를 저희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 평가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끔씩 사범대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자녀 아니면 본인이 수업을 듣는다 상대 평가가 준수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성적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받게 되는 게 이제 학사고용고라는 별로 안 받고 싶은 이제 일이 터질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점이 이제 평점이 1.7 미만이거나 그 해당 학기에 6학점 이제 이하로 이제 수강할 경우에 이제 학사 경고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으로 두 번, 세 번 되게 되면 이제 제적으로 가긴 가는데 사실 그까지 가는 건 저도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도 당연히 바라지 않을 건데 이제 그게 좀 이따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종합지원센터랑 같이 이제 얽혀지는데 그리고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적이 좀 안 좋아서 학교 생활을 잘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입생들한테 학사 지원이라든지 뭐 컨설팅, 거기에 이제 저도 뭐 학생들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교수랑 별로 안 만나고 싶죠. 저도 학창생활 4년 동안 저 지도 교수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저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성적이 안 좋은데요,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도 별로 뭐 좋은 거라고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학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교수님들보다는 조금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너무 크게 키우지 마라. 조금 터졌을 때 이때 이제 미리 이제 차단을 시키면은 이게 더 큰 문제로 안 가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면 이제 이걸 뭐 스스로 좀 회피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가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시는 등록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경영학부 교수이기 때문에 돈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서비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합당한 권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립대학 장점이 아까 이제 대부처장님 말씀하셨는데, 등록금이 싼 부분도 있고 장학금 혜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국립대학교가 이제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혹시 뭐 타지에 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혹시 뭐 학기 중에 요즘 또 기업들의 채용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경력직들을 뽑는데,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뭐 인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면 거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 있다. 그쪽 국립대학교끼리는 이제 교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립대학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숙명여대라든지 몇몇 대학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의 거점 대학이란 지역의 국립대학들은 다 교류가 되어 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요건은 경북대학교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북대학교 학점을 반 이상을 따야겠죠. 딴 데서 학점을 7, 80% 따고 경북대학교 학위 주세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교류가 된다 그래도 최소한 경북대학교에서 학점을 뭐 어떤 전공은 130, 어떤 140, 150인데 그걸 이제 확인하셔서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최소한 반 이상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사정으로 타 지역에 가서 이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갖다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전공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시간이 좀 넘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걸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복수 전공이 있고 이제 융합 전공하고 연계 전공, 부전공이 있는데,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나름 좀 공부를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복수 전공은 막 여러분이 A 전공 A 학부에 다니고 있다. 그럼 또 다른 B 학부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A 학부 이제 학위하고 B 학부 이제 학위가 전공이라는 걸 이수했다는 게 나오겠죠. 근데 융합 연계 전공 같은 경우는 A, B가 합쳐가지고 C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이게 융합 전공이다. 이게 뭐 한 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지는 몰라도 좀 공부를 하시면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목들이 여기에 뭐 9개, 뭐 15개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이제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능력을 보시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잡 마켓을 보고 어느 전공이 비전이 있겠다를 판단하셔서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크게 뭐 읽어보셔도 뭐 문제 없는 것들이라서 제가 뭐 건너뛰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종합지원센터가 이제 도서관 앞에 이제 오른편에 보면 이제 거기 1층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적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지도교수를 찾아가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럴 때 여기에 가서 필요한 도움을 얻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머뭇거리지 말라고 그랬죠. 필요하면 가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저 Q&A 셋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북대학교의 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